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 미스 USA 회원들에게 딱 걸려버린 이인규가 본인의 입장을 또 대변하려고 장황한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정말 아무리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막 확 그냥 잡아와서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끄럽지만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면서 또 망신을 줬던 그 인물이죠. 대표적으로 논두렁 시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논두렁 시계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국가정보원이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어제 또 구질구질하게 길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얘기에서 저는 시작부터 법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진짜 화가 나는데, 일단 시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제가 잘못한 점이 있어 조사 요청이 오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조사 요청이 와야지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거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조사 요청이 와도 조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를 일단 깔고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시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본인이 시계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계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고받게 된 과정이랑 이제 꼭 얘기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이 작성한 조서가 영구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1억 이상의 고가 시계를 받는 행위는 뇌물수재죄로 기소돼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징역을 사는 범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 입으로 그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사 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는 외부에 알려져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국정원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예. 국정원 쪽에서 강모 국장 등 2명이 사무실로 자기를 찾아와서 원세훈 전 장관의 뜻이라면서 부정부패 척결이 좌파를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 안 된다고 하면서 노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술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업무 일지에 적어놨고, 그러면서 어이없이도 저는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수 관련 수사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들의 언행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아예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거를? 이렇게 자세한 수사 기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고요. 하여튼 전 어쨌거나 검찰과 국정원이 서로 이런 식으로 폭로로 가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세훈이 다시 한번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하죠. 원세훈 원장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술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가 본인 말로는 거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실이 일주일쯤 지나서 2009년 4월 20일 KBS가 9시 뉴스에서 터뜨렸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막 욕을 했다는 건데, KBS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통로가 정말 뻔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일단 알게 된 것 자체도 큰 문제고요. 검찰이라는 행정부의 가장 중립을 지켜야 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것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어떻게 샜는지를 수사 담당이었던 이인규는 이 내용이 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주장을 제가 100% 수용한다고 해도. 네. 그렇게 해서 국정원이 자기네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당연히 그랬으면 국정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사 사실이 새어나가게 됐는지를 당연히 살펴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수사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어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사실이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확인 안 하고 국정원이 알았네? 이런 정도로 지금 응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말을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백주대낮에 가능한지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막대 먹은 정부라고 하지만 정부 구성원들조차도 가장 중립에 서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조차도 이따위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고 본인들의 수사 기록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자체가 전 읽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인규가 저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렇게 하는 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수사 기록이 셌으면 저는 당연히 감찰팀을 불러다가 통화 기록들을 수사관들과 담당 검사들의 통화 기록을 줘야 하고 국정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를 다 확인을 했었어야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전 정말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저렇게 나라를 운영해 왔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 공무원들이 지금 어디안가고 다 거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런 세상인데 이게 정말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 바뀐 게 없다라는 이 자조 섞인 탄식이 이게 그냥 탄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좀 계기가 됐습니다. 참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치욕인데 말이죠. 이인규 씨.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은 뭐하러 미국에 숨어 있습니까? 사실상 숨어 있다고 보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저런 걸 보고 이제 도피 행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다르게 표현할 여지가 없고요. 이인규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석고대죄하고 본인이 저렇게 이메일로 대충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떠들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고요. 그 무슨 강무국장이 뭐니 이런 것도 다 대충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군지 실명을 밝혀서 본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이라고 달라집니까? 지금 이인규가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했으면 이 사건이 덮여질 일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 기록이 어떻게 세계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법집행체계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연관된 일이라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인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왜 국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특히나 가장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의 기록조차도 국정원이 마음대로 들춰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 검사가 국정원이 수사 기록을 들춰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욕을 몇 마디 할 뿐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면 이게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깡패 조직이지. 예. 전 그래서 이 문제를 이인규가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자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얽혀있는 사람들의 범죄를 자백한 케이스다. 이것에 대해서는 70일을 가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인규 씨는 현재 워싱턴 동포들에게 포위가 된 셈인데요. 이제 미국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기 바랍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미국 교민의 그런 고발도 있었는데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좁습니다. 사실 미국 도피 생활을 하면서 거리낌 없이 과거의 과오를 잊으면서 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이인규 씨, 그래도 한때 검찰의 최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명예는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전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예 같은 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와서 마지막 진실이나 밝히고 죗값을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죄가 없다면 어쨌든 수사 담당 검사로서 수사 기록이 국정원에까지 세계되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이실직고하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알리는 것이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미연합 훈련이 줄줄이 스톱 상태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말이죠. 참 고민도 오지랖입니다. 군사동맹 해체 수순으로 가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뭐 이제 민족 정론인 조선일보가 우파 신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디어 찾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우파라는 것은 외세에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파는 외세 기생에서 살아왔던 우파인데
그런 관점에서 탈피해서 드디어 미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것, 전 조선일보가 창간 이래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나오는 기사들의 내용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걸 선언했던 이유는 이미 많은 보도에서 나오고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만,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아무 때나 재개할 수 있다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묶었다 푸는데 국제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러저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한미 간의 훈련은 그냥 한미 국방부 책임자들끼리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상들끼리 통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북핵의 해결이라는 것이 요원하다, 북한이 영 제대로 된 입장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훈련을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라는 선언 한마디를 하고 훈련을 재개하면, 이미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훈련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실전으로 전환됐을 경우 단 한 번이라도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느껴진 이 공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북한 사람들에겐 이게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핵 문제 해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군부를 어떻게 달래느냐인데, 북한 군부를 달래려고 할 때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한 하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상태인 거고, 이 중단한 훈련은 아무 때나 양측이 원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그렇죠. 사람들이 전직 장성들의 입을 빌려서 이대로 가면 한미 동맹이 해체되니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연간 무역 교류량이나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중국과의 이런저런 사이에서의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은 한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일본 등 가깝지만 먼 나라들 천지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합연대는 뭐 가장 중요한 필수불가한 요소거든요. 예, 예. 이번 훈련 중단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한미 관계가 매우 돈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 순간에 깽판을 치는 것은 전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장성들의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 것 같아요, 이런 징징거리는 소리 진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세금을 그렇게 내는데 그 돈 다 어디 갖다 쓰고 이제 와서 뭐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징징만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혹시 이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권지용 씨, 그 지드래곤, 이 군대에 가서 발목을 다쳐서 병원을 갔는데 사병들은 4, 6인실에 묵는데 1인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인실의 이름이 뭐냐면 대령실이었다는 겁니다. 예, 예. 국군병원에 가면 대령들은 대령실에 들어오는데 대령들은 1인실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4, 6인실에 에어컨이 없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대령이라는 게 되게 높은 자리 아닙니까? 저희 다 이렇게 사병으로 갔다 오니까 뭐 2등병, 1병 시절에 대대장도 높은데 대령은 정말 저기 하늘 꼭대기 가서 붙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령이라는 위치가 공무원 사회로 따지면 4급 과장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보좌관을 하고 있는 저랑 같은 급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사실 별처럼 많고 여기저기 널려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대령들이라고 해서 별 특별할 것 없고 어차피 국가의 월급을 받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이런 특수한 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검찰이 검사장급 이상 되면 자동차를 차관급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다른 부처는 차관이 1명, 2명인데 검찰은 차관급이 수십 명인 것처럼 군대도 대령급 되면 병원에 가면 독실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따위 짓들이나 하고 자기들끼리 서열이나 따지고, 공무원 과장이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과장 나부랑이거든요. 제가 보좌관인데 어디 지금 삼성병원에 가면 보좌관 입원실이 따로 1인실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가 흥청망청 돈 쓰고 USB 하나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사서 여태까지 돈 써놓고 이제 와서 저런 목리를 또 부리고 나올 때마다 북한이 무서워서 이렇게 오줌을 질질 싸는
저 군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미래가 있는지 저는 정말 걱정이 너무나 되고요. 예. 한미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은 거기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전제하에서 훈련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저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트럼프는 말도 하고 있지 않고 한미 정상 간에 공조는 굳건하다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 같다느니 한미 공조가 깨질 것 같다느니 이런 식의 반미적인 주장을 내놓는 이런 신문사들은 이제 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참 본인들 입장이 되게 난처한 거 알겠지만 좀 한쪽으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에서 주류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을 뽑혀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데 트럼프라서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할 거면 진작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저는 알 수 없고요. 이런 식의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조선일보의 행태와 자기들 누릴 건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있는 이 군장성들은 정말 개혁의 대상이라고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임기 중에 한국군은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북한보다 전력이 약하다면 국방부 장관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야말로 이적행위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알고 봤더니 그 전직 장성 중에는 방위산업 PD의 온상이었고 특히 미국 방산업체를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벌였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자들이 무슨 나라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건지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그런 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면에 싣고 있는 조선일보도 참 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애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